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오늘 건설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업계 유관단체에서 참석해 주신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님,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또 윤영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님, 그리고 여러 단체장님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그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은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금리 구조와 원자재 공급 불안에 따른 원가 상승과 함께 PF 시장 정책이 맞물리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많은 건설사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년 12월에는 대형 건설업체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10일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절차, 요건의 완화, 적용생활주택,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입지 규제 완화와 함께 PF 대출 보증 확대, 지방의 중공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조치 등의 구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에 힘써주시고 치열한 자구 노력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은 물론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안전 사업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 공공에서는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건설 공개조합이나 협회에서도 세원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장비를 대하는 등 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한데에 모여서 건설업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어려움을 타개할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건설업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낡은 관행과 구조적 문제점부터 현장에서의 애로 건의사항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서로 정부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정식입니다. 먼저 음력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님을 비롯한 업계 대표님들, 그리고 정말로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건설업은 국내 총 생산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중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 수주 및 투자 감소 등 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건설 기업과 노동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건설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3년 건설업 임금 체불은 4,363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5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취업자에서 건설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비해 체불 피해 노동자 중 건설 노동자의 비중은 2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에서의 임금 체불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즉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은 산업의 특성상
하나의 기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 협회장님들께서는 관련 기업과 함께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설을 앞두고 건설업의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지난 1월 15일부터 전국 건설 현장 6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현장에 임금 체불을 확인하였으나 건설기업인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수의 임금 체불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근 체불 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도 기업인의 체불 청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꾸준한 제도 개선과 구조적 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 체불을 경시하는 문화와 우리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는 체불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임금 체불로 인해 얻는 기대 이익보다 손실, 즉 기대 비용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상습 체불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였고 222명은 신용 제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채권 보장법을 개정하여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각종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체불의 유인이 없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1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의 거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환 기간이 도래한 5,700명의 노동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득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 산업이자 토대입니다. 이러한 건설업의 성장은 건설 기술인과 기능인 양성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건설업에 취업하여 건설 기술인과 기능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임금 체불 걱정 없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업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책임있는 정부 부처와 건설 사업자 단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건설업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우리 경제 불안 요인이랄까 이제 위험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 부동산 PF 관련 위험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지난 12월 달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연착륙 문제는 이제 공교부나 노동부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또 안정하고 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업과 부동산 PF 쪽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뭐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도 했지만 저희가 한 85조의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건실한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PF 관련 채권 매입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정상적이고 이렇게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은 뭐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PF 사업장이나 어떤 건설업체가 어떤 시장의 일시적인 불안정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제 이러한 틀 하에서 필요하면은 뭐 자금 지원 공급자 규모도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도 좀 조정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돼서는 이제 통상 요새 보면은
뭐 옛날에 법정 관리죠.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뭐 말이 바뀌었고, 회생 절차라고 하는데, 태영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고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태영건설하고 채권단이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임금 체불 문제, 채권건설 관련된 임금 체불 문제가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이제 태영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워지니까 뭐 워크아웃 신청하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이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 협력업체한테 임금 관련 대급을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또 앞으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그리고 수분양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금융당국도 우리 옆에 있는 박 장관님이나 우리 이정식 장관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태영건설은 1차 채권단 협의회 이후에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이렇게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PF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어떤 모범 기준을 하나 마련을 해서 이 어떤 원칙이 좀 정해지면 이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도와줄 것 도와주고, 또 재구조가 필요한 건 또 재구조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경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 지표가 되는 건설 수주액을 보면 22년 역대 최고치 216조 원에 비해서 2023년에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PF 시장 경색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기대 수익도 감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행 지표인 건설 투자를 보겠습니다. 기성액은 지난해 초기까지는 기착공 물량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부터는 건설 투자액도 감소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년 건설 투자 전망입니다. 2023년에 감소한 건설 수주 영향으로 올해 건설 투자는 한 1.8% 하락으로 한은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 공공주택 공급 등 공공부분 확대되지만 고금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 부분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업계 동향입니다. 재무 여건을 보면 그간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자재비, 금융비 증가 등으로 22년에는 순이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외관기업 기준은 3.6%입니다.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계 기업도 20년에는 15.8%였는데 22년에는 18.7%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업업체 수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표에서 보시면 10년 평균이 2.4인데 아직은 장기 평균선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기조가 있어서 저희는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건설산업 활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업 유동성 지원, 세제 감면 등을 발표했고, 이러한 활력 회복 방안과 함께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서 공사 재개 지원, 또 협력업체, 수분양자 보호 등 리스크 완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입니다. 허그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안할 수 있도록 허그 PF 보증 발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제조합에서는 건설사가 보증한 PF ABCP 대출 전환을 확대하는 것하고 책임준공 의무 이행 보증 확대, 또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도 특별융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사업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건 개선을 위해서 준공업 미분양 주택 세부담 경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원시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하기로 했고, 향후 2년간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해당 주택에서 제외하고 1주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정상화 지원입니다. 최근에 공사비
등이 많습니다. 민간합동 PF 조정위원회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탱코에서 하고 있는 PF 정상 펀드가 있습니다. 사업 제휴 구조를 통해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 리스크 방안입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들 대상으로 공사 지연과 중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공사 이행 보증, 하자 보수 보증 등에 대해서 신규 가입, 또 보증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정비 사업이 보증된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가 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자금 인출이 신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교체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대체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협력업체 근로자 피해 최소화 방안입니다. 근로자 임금을 포함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경우 128개 현장 중 현재 80개가 직불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공공은 모두 전환됐고 민간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현금 지급 관련해서 하도급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만큼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을 설 이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입니다. 외담대 상한입니다. 외상 매출 채권이 현금화될 수 있도록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의 신속한 상한을 산업과 긍정적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원입니다. 협력업체들이 많은데요.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이 되면 채무 상환 유예를 1년간 하고 금리 감면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그 미만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경우에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지원사항을 결정해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신규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입니다. 입주 지연 최소화를 위해서 분양사고 발생 시 기납부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하거나 시공자 교체 등을 통해서 보증이행이 신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등 이슈가 발생하면 공사 진행 상황, 보증이행 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톡 서비스도 운영하고 수분양자 애로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부담 완화입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협의를 통해서 만기 연장을 하거나 이자를 마지막에 후치하는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코로나 시기 감소했던 체불액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총 체불액은 전년과 대비해 32.5% 증가했고 체불 피해 근로자도 16%가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5%, 건설업이 24.4% 순이며 규모별로는 32만 사업장에서 체불액이 74.1%가 발생했고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체불 인원은 2019년에 비해 약 7만 명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체불액의 증가에는 임금 인상이나 취업자 증가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업 임금 체불 현황과 특징입니다. 작년에는 대다수 업종에서 임금 체불이 증가했지만 특히 건설업에서 전년 대비 49.2%, 약 50% 가깝게 증가해서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 근로자 비중이 7.8%임에도 건설업의 채무 비중이 24.4%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체불 발생의 원인으로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불감증, 책임감 부족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 능력이 열악한 하위 단계에서 하수급인에 의해서 임금 체불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저소득 일용 근로자들이 주로 체불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업 임금 체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도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건설업에서의 임금채권 보호와 임금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과 임금 직접 지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는 4주간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서 건설업을 포함해 현장에서 체불 예방과 신속 청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법치 실현과 약자 보호 차원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서 사업주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우선 고위 상습 체불 사업장을 중심으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기획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 감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낮은 책임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법을 지키는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임금 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찰과 협력해 강제 수사를 강화하고 법정에 반드시 세우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불 사업주의 불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용 제재, 정부 보조 제한, 지원 사업 참여 배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신속히 입법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업계의 그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자리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국토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건의사항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건설업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공사비 상승에 관한 물가가 원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해서 공사비를 어느 특정 공사비를 상정하고 PF도 만들고 또 사업계획도 수립을 했는데 또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PF도 어려우시고 하는 그런 공사비 협력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제도 개선 해줘야 되면서 또 계약 인간들 간의 계약에 가게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답을 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산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황보진 대표님. 네, 장관님께서 국토부 장관님께 줄 건데요. 시장 안전 조치를 좀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떤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국토부는 우선 이제 공사의 건설업체 기본적으로 공사 물량을 특정 물량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조기 집행을 조기에 확보되어 있는 이제 확정되는 예산을 1사분기 중에부터 조기에 집행하는 이미 이렇게 잘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발주 물량이 많이 나가면 연감을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1월 10일 날 부동시장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 주택 건설에 관한 이 계획을 발표를 했고 착착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드렸듯이 이미 이제 착공을 했거나 계약 중에 있는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물량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산적인 답을 내어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은 제가 금융위원장의 말씀을 좀 인용을 하면 저희 국토부 쪽에서는 우리 건설공제조합이나 이런 공적 보증기관들을 통해서 충분한 보증을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 건설회사들이 이제 채권 발행이 어려운 회사들인데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좀 풀징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해서 금융을 자금을 더 나눌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태양건설 공사 현장 임금체불 점검 결과가 어떤지 좀 알고 싶은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김지현 장관께서는 유동성 위기에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도급 계약 1096건 모두 해결됐는지, 점검 과정에서 지급했더라도 향후 그 조치 계획은 어떤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페이퍼 10페이지에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과 특징에서 구조적 문제를 특징으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진단이 되었으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걸 여쭙는 이유가 그 금융감독원 정기신용평가를 보면 지난해 부실 징후 기업 231개 중에서 부동산 업종이 22곳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22곳은 향후에 워크아웃이나 아니면 이제 D등급으로 이제 회생으로 갈 수 있는 잠재 기업이다. 태영은 우리가 시민들이 알만한 그런 커다란 곳이니까 이렇게 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하는데, 정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임금체불 가능성이 더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좀 향후에 마련할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은 저희들이 105개 건설 현장을 점검을 했어요. 한 달 가까이, 아니구나, 한 열흘 정도 했네. 그래서 임금 10여 개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하도업체죠. 근데 아까 저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관계부처에서 국적으로 협력을 해서 설 전에 아마 다 청산될 걸로 저희들, 그러니까 11개소에 22개 협력업체에 약 한 65억 5천억, 해당 노동자는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체불을 확인을 했는데 설 전에 저희들이 청산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해결이 어렵다는, 그리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금융위원회에서 흔쾌히 우리가 해보고, 이제 하나의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협업이 잘 되는 정부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됐는데, 오늘도 많이 나온 말씀들이 다단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설 산업의 혁신적인 것들, 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건의를 주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포함해서 신용평가 이런 거에서 오늘은 저희들에서 아마 관계부처 간의 제도 개선을 통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혹시 뭐 우리 장관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협단체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제 주로 중대재해법, 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 중소 영세업체들은 사장님이 뭐 조사 수사받고 처벌되면 바로 문 닫고 그 노동자들 고용불안이 있는데 이게 예방 취지에 맞지 않는데 좀 개선 대책이 없냐는 얘기.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휴대폰을 쓰는 문제, 노동자들의 그 안전 행동에 관한 말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건설업 협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중대재해 예방 시기에 맞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문화청 상생 협력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사는 길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 그와 관련된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이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부처 간의 협업을 하겠다는 답변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임금체불 관련해 가지고 건설업 협단체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뭐 고용노동부 장관님께 질문하시죠. 예, 고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사업주가 임금체불 시 뭐 손실이 크다는 점을 뭐 확실히 인식시키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계 의견 같은 게 나온 게 있었는지 그거 여쭙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이 뭐라고? 정부에서 그러니까 임금 체불 시 기대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큰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서 뭐 의견 나온 게 있는지. 네. 오늘 뭐 협단체 그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만큼 건설 경기가 어렵다라는 뭐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이 똑같다면 왜 건설업의 임금 체불 비중이 이렇게 높고 많이 늘어났는가? 건설업의 특징이 있고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금융위원회라든가 국토부에서 산업정책적 측면, 금융지원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 요청들이 주로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협단체 분들은 저희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뭐 산업이 활성화되고 좋아지면 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임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끔 저희 뭐 노동개혁 중에 원화청 상생 그림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을 구분해서 직접 지불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건설업은 뭐 조선업 비슷한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사 기간이라든가 적정 그 발주 금액 뭐 등등 뭐 있었죠. 그런 말씀이고 지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임금채권 보장법을 개정을 했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기업의 인식이 이제 임금은 맨 나중에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주어진 조건에서 사실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뭐 몇십억 체불됐는데 300만 원 벌금 맞고 만다? 아니 벌금 맞고 말지.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저기 임명 공개하고 신용 제재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지급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이제 환수율이 회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거보다는 그 기업들이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기 저리로 그래서 임금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불하지 않고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왔고 더 강화할 거다. 그리고 임금을 떼먹고는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것이 저희들 제도 개선 의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